중요한 내용, 우리 앞에 거 좀 중요한 내용 하나만 다시 좀 짚고 갈게요. 여기 50페이지의 위쪽 부분에 삼수선 내용이 당연히 중요하고, 일단 우리가 그 밑에 있는 각에 대해서 좀 분석을 했었지. 그래서 3-4번의 괄호 1번이 직선과 평면이 이루고 있는 각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그리고 2번이 면과 면, 평면과 평면이 이루고 있는 각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 이 개념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해볼게요. 우리가 직선하고 평면이 이루고 있는 각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일단 키워드 단어 하나가 좀 떠올라야 돼. 단어. 교점하고 수선의 발인 거야. 교점하고 수선의 발. 그래서 우리가 직선이 아니라 선분으로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선분을 무한하게 연장을 해서 직선으로 만들었을 때 이 평면을 뚫고 지나가는 점이 있겠죠. 이 점을 우리는 직선과 평면의 교점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직선상의 선분상의 어딘가의 점에서 우리가 이 선분을 분석하고 싶다면, 이 직선과 평면에 이루고 있는 각을 분석하고 싶다면 선분 또는 직선상의 어딘가 교점 이외의 점에서 이 평면을 향해서 수선의 발을 내린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수선의 발을 여기에 내려보면 H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교점하고 수선의 발로 이루어지는 어떤 직선의 일부 그림이 만들어질 것이고, 우리는 이 직선 또는 선분, 그리고 원래 주어져 있던 직선 또는 선분이 이루고 있는 각을 직선과 평면의 각이다라고 부르는 거죠. 직선과 평면이 이루고 있는 각이다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지금 이쪽 각을 세타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그 다음에 우리 평면과 평면이 이루고 있는 각도, 우리 키워드 좀 써볼까 보면 얘는 결국에는 직선하고 교점하고 그 다음에 수선의 발, 굉장히 자주 나오는 단어인 거죠. 교점하고 수선의 발이다. 그 다음에 평면과 평면은 어떤 키워드가 떠올려야 돼? 교선. 오, 좋아요. 교선이에요. 지금 여기서 교선은 일단 우리가 여기로 체크가 되겠네요. 참고로 이 교선이 만약에 그림에서 판단이 안 되면 우리는 평행이동을 통해서 교선을 만들어내는 분석을 하면 된다. 그럼 우리 평행이동까지도 한번 적어볼게요. 키워드는 항상 그림이 이렇게 이쁘게 교선이 확실하게 눈으로 확인될 정도로 간단하게 그렇게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평행이동은 항상 염두에 두고 있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교선이 만들어졌다면 그 다음 키워드는 뭘 쓰면 될까? 교선이 만들어졌다면 이루는 각 어떻게 정의되어 있지? 이 평면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선, 이 평면에 포함되는 어떤 선, 그 두 개의 선이 어떻게 만나야 되는가라고 하면 이 교선을 향해서 수선의 발을 내렸다라고 했을 때 이 평면에 포함되는 어떤 선 중에 이 교선의 수직인 선 하나를 잡을 거야.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이렇게 수직인 선 하나를 잡을게요. 얘가 90도 관계인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아래쪽 평면에 포함되면서 마찬가지로 교선의 수직인 선 하나를 잡을 건데, 만약에 선들이 수선의 발이 일치가 안 되어 있어도 우리는 평행이동을 통해서 일치를 시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수선의 발길이 일치를 시키는 이 상황을 평행이동을 통해서 만들어내야 하는 거고, 그때 우리는 이루고 있는 각,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이루고 있는 각, 이 세타를 이 평면과 이 평면이 이루고 있는 각이라고 부르고요. 얘는 용어까지 있는 거죠. 두 개의 면이 이루고 있는 각이다 해서 이면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면각. 여기도 우리가 세타라고 한번 써볼게요. 요 개념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어야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교선하고 키워드 자체는 수선의 발이에요. 수선의 발이고요. 이 수선의 발을 일치시켜서 분석을 해야 된다. 여기에도 평행이동의 개념이 또 들어가 있겠죠. 자,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다시 집어넣고 우리 정사형으로 가볼게요. 이제 정사형은 이제 개념만 딱 얘기하고서 수업의 끝이 나타난 것 같아요. 정사형이라는 거 다시 한번 이 말뜻을 좀 생각해보자. 정사형은 한자도 조금 기억하면 좋아. 정은 발을 정자고 사는 투사하다의 사자이고 영은 그림자 영자예요. 그럼 여기서
바르게 쏘았을 때 비춰지는 그림자 이런 얘기인 거거든. 그럼 바르다라는 게 어떤 방향일까? 이 바르다. 여기에 정자가 바른 방향이라는 얘기인 건데 그럼 어떤 방향을 바르다라고 표현을 한 거냐? 어떤 방향일까? 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자를 비출 건데 이 말을 같이 기억합시다. 빛을 방향과 함으로 필기를 하면서 들으면 좋겠죠. 수직인 빛의 방향과 수직인 평면으로 쐈을 때 빛의 방향과 수직인 평면으로에 비춰지는 그림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림을 요걸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평면이 이렇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똑같이 뭐 이 정도의 이제 평면이 하나가 있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면각 확인이 될 것이고 내가 여기에 어떤 도형이 있었어. 이렇게 도형이 있었는데 빛을 항상 쏠 때는 어떤 하나의 평면에 대해서 수직인 방향으로 쏘는 상황, 그 상황을 우리가 분석하겠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여기에 비춰지는 그림자를 볼 때 빛이 어떤 식으로 쏴줘야 되냐? 이렇게 이 아래쪽 평면과 수직인 방향으로 빛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우리는 정사형이라는 것을 분석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잘 생각을 해봐. 여기에서 그대로 밑으로 내리꽂았을 때 우리는 느낌적으로도 알 수 있을 거야. 이 뭐 원이나 타원이나 비춰봤을 때 얘가 그대로 내려올 거고요. 여기 끝점이 그대로 내려올 거고요. 이런 모든 점들이 이 빛의 방향을 따라서 그대로 내려오면서 여기 아래쪽에 그림자가 이렇게 만들어질 건데요. 어떤 식으로 그림자가 만들어질 거냐라는 거지. 그래서 정사형은 한마디로 우리는 자, 정사형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자, 이 점은 그대로 빛의 방향 따라서 그대로 내려올 겁니다. 근데 그 빛의 방향이 아래쪽 평면과 수직인 관계야. 그럼 결국에는 여기에 어떤 한 점에서 이 바닥 평면으로의 수선의 발이 대응하는 그림자 위에 어떤 점이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정사형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시험을 보는 수험생 입장에서 이 수선의 발의 집합체라고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정사형이 뭐냐? 수선의 발의 집합체다. 근데 어디에다가 쏜 거야? 빛과 수직인 평면으로 쐈을 때의 그림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약간은 그 적분의 개념을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꼭 뭐 입체 도형 여기에 뭐 평면 도형이 있을 수도 있고 선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입체 도형이 있을 수도 있어. 입체 도형이 모여져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 결국엔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제일 중요한 건 일단 평면과 평면의 관계를 보는 거니까 또다시 교선 반드시 체크해 주셔야 되는 거고 자 여기에서 이걸 좀 생각을 해야 돼. 우리가 이 교선하고 평행한 성분들이 있을 거야. 평행한 성분들 이런 선이라고 해볼게요. 자, 이 선은 내가 빛을 쐈을 때 그림자가 비춰질 건데 이 교선하고 평행한 성분들은 그대로 내려온다는 게 느껴지니 얘들아? 그치? 여기에서 이 교선과 평행한 방향의 이 선은 내가 그대로 그림자로 비춰냈을 때 이 길이가 보존되면서 그대로 내려온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의 길이가 이만큼이었으면 대응하는 그림자 외의 어떤 길이도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인데 문제는 이 교선과 수직인 방향의 성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방향의 어떤 성분들이 있겠지. 자, 이런 방향의 성분들은 어떻게 길이가 좀 바뀔까라는 걸 생각해보면 다시 한번 이 개념을 생각하면 돼요. 이 개념. 우리 왼쪽으로 돌아와서 결국에는 교선과 수직인 방향의 어떤 이 길이를 우리 지금 이 그림에서 요 선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내가 수선의 발을 떨어뜨렸을 때 지금 어디가 어디로 가냐? 여기 점은 그대로 여기 있을 거고요. 또 이 점은 여기로 갈 거고
요 점은 그대로 수선해발 떨어지니까 여기로 갈 거고요. 얘도 여기로 갈 거여서 결국에 내가 요만큼 선분의 길이에 대한 어떤 수선해발들의 집합을 그려봤을 때 그 길이 관계는 이 원래 길이를 L이라고 놓는다면 여기 길이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 라는 거지.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을 통해서 L에다가 그렇죠. L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한 만큼으로 축소가 되겠죠. 우리 예각을 잡을 거니까 뭐 아니면 뭐 90도 관계라면은 0이 되는 거고 어쨌든 비율적으로 축소가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럼 여기서도 자 봐봐. 이게 입체 도형이든 평면 도형이든 간에 우리가 무수히 많은 이온홈과 평행한 선들 그리고 수직인 선들의 그냥 집합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이게 약간의 적분의 개념이 들어간 건데 여기서도 이 원을 이루고 있는 무수히 많은 선들 중에서 이 교선과 수직인 선들은 결국에는 밑에 그림자로 떨어지게 될 것인데 이 각각에 대응하는 선들의 길이는 전부 다 이면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코사인 세타가 곱해지면서 축소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길이는 어떤 길이가 있다면 여기 어떤 길이 1차원의 도형이 있다면 얘는 정사형으로 만들어 봤을 때 요놈에 해당하는 정사형의 길이 자체는 L 코사인 세타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지금처럼 평면 도형이 있어 요놈의 넓이를 S라고 한번 해보자. 넓이를 S라고 해보면 이 S에 대응하는 그림자의 넓이는 어떻게 바뀔까라는 얘기야. 자, 근데 그때 넓이는 항상 길이와 길이의 곱으로 만들어진다는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물론 이 원의 넓이 공식은 또 있긴 하지만 우리가 원의 넓이 공식도 파이 r 제곱이라고 만들어지는 것 안에도 이 길이와 길이의 곱이 이루어져 있다는 게 반영된 거고 넓이는 2차원의 개념이기 때문에 길이가 두 번이 곱해지면서 만들어진다. 이 개념이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거야. 그죠? 그럼 여기서 어떤 길이와 길이의 곱으로 만들어진 넓이인데 이 평행한 길이들은 유지가 되고요. 수직인 길이들만 코사인 세타가 곱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넓이가 각각 다 코사인 세타가 곱해지면 코사인 제곱 세타가 곱해지겠지만 한쪽 성분만 코사인 세타가 곱해지는 거니까 이 넓이도 결국에는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서 그냥 끝내면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우리 개념책에 맨 밑에 쪽에 그런 얘기가 써져 있어요. 정사형의 넓이, 길이 이 얘기를 그냥 한 번에 다 한 건데 본질적으로 내용이 같은 겁니다. 교선에 대해서 수직인 성분들은 그대로 보존이 되면서 내려오는 것이고 교선에 대해서 평행인 성분들이 그대로 내려오는 것이고 수직인 성분들은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서 내려오기 때문에 넓이도 코사인 세타가 곱해지고요. 길이도 코사인 세타가 곱해지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입체 도형은 내가 왜 얘기를 안 할까요? 만약에 여기에 원이 아니라 구가 그려져 있어. 근데 어차피 구에다가 빛을 쐈을 때 비춰지는 그림자 자체는 뭐지? 평면이에요. 그쵸? 평면, 원이야. 평면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는 구의 부피가 부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구에서 이 비춰지는 면, 여기서 내가 바라봤을 때 보이는 그 평면의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단면 분석을 통해서 어떤 S라는 걸 잡아야 되는 거고 그에 대응하는 그림자의 넓이는 S 코사인 세타로 만들어질 것이다. 그래서 길이는 결국에는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서 내려올 거고요. 넓이도 마찬가지로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서 내려올 거다.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개념들 한 번만 더 정리해보면 우리가 정사형을 분석할 때 교선이에요. 교선과 평행 교선과 수직 얘는 어떻게 되면서 내려온다는 거야? 보존이에요. 보존. 얘는 보존입니다. 그 다음에 이 교선과 수직인 방향은 우리가 곱하기 이면각에 대한 삼각비 코사인 값을 곱하면서 축소가 일어난다. 이 개념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3-5번의 정사형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얘기할게. 정사형 한자로도 알고 있으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거고, 빛의 방향과 수직인 평면으로의 비춰지는 그림자인데 결국에는 그게 수선의 발의 집합체가 된다라는 얘기죠. 정사형 한 점 P에서 평면 알파에 내린 수선의 발, 여기서도 수선의 발이 나와 있죠. P'이라고 할 때 점 P'을 점 P의 평면 알파 위로의 정사형이다. 점도 마찬가지로 점도 내려가는 거니까 점 자체도 원래 점의 정사형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도형 F에 속하는 각 점의 평면 알파 위로의 정사형, 여기에 이 멘트 자체가 수선의 발의 집합체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각 점의 평면 알파 위로의 정사형으로 이루어진 도형 F'을 도형 F의 평면 알파 위로의 정사형이다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죠. 여기다가 그래서 이제 여기 책에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비춰지는 그림자를 우리는 정사형이라고 부른대요. 여기 한자 그림자 영자예요. 그럼 이 원래 놈은 뭐라고 부를까? 원래 놈. 요 책이 이제 안 나와 있는데 참고로 상식적으로 우리가 소통의 수단을 위해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얘도 같이 알아둡시다. 얘는 원형이라고 불러요. 크게 어려운 단어가 아니죠. 원래 형태다 이런 얘기입니다. 원형이 있고 얘가 비춰지는 그림자가 있을 때 그 그림자를 이 원형에 대한 그림자, 원형에 대한 정사형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어디에 썼는가? 이 평면의 이름을 내가 알파라고 부른다면 알파에다가 썼습니다. 알파 위로의 정사형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인 거지. 그죠? 그래서 우리 이 길이의 코사인 세타가 곱해진다. 넓이도 마찬가지로 넓이를 이루고 있는 두 개의 길이 성분 중에 한쪽에만 코사인 세타가 곱해지니까 이게 코사인 제곱 세타 곱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조금 주의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코사인 세타가 곱해지는 겁니다. 자, 됐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공부를 했는데 이제 요 얘기를 조금만 해보자. 우리 여기 왼쪽에서 다시 한번 이 이면각으로 돌아가 볼게. 우리 이 두 개의 평면이 이루고 있는 각 요 세타는 사실 이 위쪽 평면, 여기 내가 여기를 베타라고 하고 여기를 알파라고 해볼게. 이 베타에 대해서 알파가 이루고 있는 각, 얘가 세타인데 내가 그걸 반대로 얘기해볼게. 이 알파에 대해서 베타가 이루고 있는 각도 마찬가지로 얼마예요? 세타야. 그것도 당연한 얘기지만 굉장히 중요한 생각인 거야. 얘에 대해서 얘가 이루고 있는 각도 세타이지만 이 주어와 뭐라고 해야 돼? 얘에 대해서 주어 목적어라고 할까? 요 놈에 대해서 요 놈이 이루고 있는 각도 마찬가지로 세타라는 거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다음 페이지로 좀 넘어가 볼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 건데 이 정사형도 엄청나게 중요하게 자주 나오겠죠. 너희들 이제 기말고사 보면 정사형 문제도 우리 공간 조형에서 크게 3수선 정의, 정사형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틀을 차지하고 있는 거니까 뭐 2문제 내지 3문제, 많게는 4문제까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문제 어디로 갈 거냐면 자 페이지에 305번 가볼게요. 305번. 자 305번 간단한 문제 다시 한 번만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볼게. 그리고 여기에도 평면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간단하게만 그려봅시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위쪽에 이렇게 평면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 기울어져 있는 어떤 직사각형이 이렇게 놓여져 있대요. 직사각형이 놓여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직사각형을 여기가 베타라고 하고 여기 알파네요. 알파라고 하고 베타라고 했을 때 지금 이 아래쪽 평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빛을 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문제 한번 읽어보시면 평면 알파와 평면 베타가 이루는 각의 크기, 우리가 얘기하는 이 세타가 지금 주어진 거야. 45도라고. 그럼 머릿속에서 코사인 세타는 2분 루트이다. 같이 떠올릴 수가 있겠지. 그러면 알파와 평면 베타의 교선에 평행하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 지금 뭐가? 이 BC가. 그러면 지금 정사형이라는 걸 분석할 때 교선과 평행한 성분인지 수직인 성분인지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문제에서도 얘기를 해주고 있죠. 얘가 지금 평행하다고 합니다. 그럼 얘가 직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요놈과 요놈이 90도를 이루고 있으니까 얘가 평행관계면 요놈과 요놈은 수직관계가 되겠지. 그치? 그럼 정사형을 밑에 내려갔을 때 이 밑에 비춰지는 그림자 대략적으로 내가 이렇게 한번 그려본다면 요놈의 넓이나 둘레를 분석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 대응하는 각각의 가로 세로의 길이들을 분석해야 되는데 이 평행한 성분은 그대로 보존된다. 그대로 내려온다라는 이미지. 그래서 얘는 기울어지지 않고 그대로 내려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놈은 애초에 얘랑 지금 기울어진 관계로 놓여 있으니까 빛의 방향을 받았을 때 우리가 길이가 축소된다는 걸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얘가 지금 정사각형이에요. 얘가 2고요. 얘도 2였어. 정사각형이었어. 그럼 밑에 정사형의 가로의 길이는 그대로 2. 그 다음에 요 세로의 길이는 2 곱하기 코사인 45도가 된다. 그러면 우리 2 곱하기 2분의 루트니까 루트 2가 된다는 거죠. 그럼 넓이는 2루트 2가 될 거고 뭐 여기서는 지금 둘레길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뭐 4에다가 2루트 2만큼 더한 게 둘레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넓이는 애초에 이 넓이가 지금 4였어요. 그럼 우리가 이 밑에 정사형 넓이를 S'이라고 했을 때 S'은 한 번에 4라는 S에다가 코사인 45도를 가로 곱해가지고 처리할 수가 있겠지. 근데 우리 둘레는 한 번에 그렇게 처리할 수 없는 이유도 다시 한 번만 생각해보자. 둘레는 어떤 성분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어떤 성분은 축소가 일어나기 때문에 애초에 정사각형의 둘레 얘가 8이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밑에 정사각형의 둘레를 L'이라고 했을 때 얘는 8 곱하기 코사인 45도로 이렇게 한 번에 처리할 수가 없다라는 게 중요한 거지. 다시 한번 아주 기본적인 문제였지만 잘 다져봅시다. 305번이었고요.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다음 페이지. 자, 거기에서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우리가 307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307번까지 하고 그 밑에는 한번 스스로 한번 해보자. 제가 줄 테니까 307번 문제를 볼 건데요. 여기에 지금 정사면체가 있어요. 정사면체.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정사면체가 있다. 자, 항모설의 길이가 3이라고 나와있어. A고, 이게 B, C, D. 판단이 좀 됐을까? 어떤 상황인지? 여기에 지금 주어진 대로 한번 잘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E가 CD의 중점이 있고 G가 이 오른쪽 정삼각형 면의 무게중심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직선 AE와 면 BCD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래요. 이 AE랑 BCD 아래쪽 면하고 이 직선이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어. 그러면 다시 한번 맨 왼쪽에 위에다가 써놓은 첫 번째 개념인 거지. 우리가 뭘 찾아야 돼? 키워드 적어놨잖아. 교점, 수선의 달. 그럼 교점은 이미 그림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아, 여기가 지금 AE하고 바닥평면이 만나고 있는 점이니까 얘가 교점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또다시 수선의 발을 찾아야 돼. 이 어딘가의 점과 이 교점이 아닌 또 다른 점에서 바닥을 향해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제 어디에 꽂히는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우리 요거는 이제 오늘 정사면체 다시 한번 총정리를 좀 할 거거든. 이 A에서 바닥평면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어디에 떨어지는지 너네 알고 있니? 여기? 이게 어디에 떨어질까? 무게중심. 요거 왜 그런지도 알고 있죠. 왜 무게중심에 떨어질 수밖에 없을까? 우리가 수선의 발을 일단 내렸다고 해볼게. 아직 어딘지 몰라요. 여기 바닥평면이랑 90도 관계인 거고 그럼 내가 각 꼭지점이랑 이렇게 연결을 해봤을 때 여기에 지금 옆쪽에 만들어지는 직각삼각형이 3개가 나오는 거죠. 지금 AB하고 요 수선하고 이 BH 얘가 직각삼각형이에요. 그 다음에 이 앞쪽도 직각삼각형이고 옆쪽 오른쪽에 있는 것도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질 건데 이 3개의 직각삼각형이 합동이죠. 합동. 어떤 근거로?
일단 90도 하나가 고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빗변에 해당하는 게 이게 정사면체라고 했으니까 빗변의 길이가 전부 다 같은 상태인 거고 그 다음에 수선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또 하나의 길이가 같다라고 해서 이 세 개의 직각삼각형은 어떤 근거로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건가요? RHS 합동이다. RHS 합동이다 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는 이 노란색 세 개의 길이까지 다 같다. 수선의 발을 꽂으면 그 수선의 발로부터 각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다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죠. 윤호야 정신 차리고. 자 그럼 결국 얘가 뭐인 거야? 우리 정삼각형에서 각 꼭지점으로부터 이르는 거리가 같은 지점. 이게 무게중심이에요. 결과적으로 무게중심의 점은 아니지만 무게중심은 세 중선의 교점인 거지. 그리고 관찰되는 성질 자체가 세 꼭지점으로부터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인 거니까 결국에는 이 H라는 게 이 밑바닥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A에 대응하는 수선의 발이 이 아래쪽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라는 걸 찾았고 어떻게 하면 돼 이제?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자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우리가 관찰하는 게 이 A2예요. A2인 거고 자 이는 교점인 거고 A에서 내린 수선의 발이 H라는 거고요. 결국에는 지금 우리는 이렇게 두 개의 성분을 관찰하면 되겠죠. 이렇게 두 개의 성분을 관찰하면 되겠고 여기 나머지까지 연결해 봤을 때 이게 결국엔 지금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니까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니까 우리 코사인 세타 한번 구해볼게요. 요 이루는 각을 우리 세타라고 했을 때 지금 A2의 길이는 얼마인 거야? 한 변의 길이가 3인 정삼각형의 높이가 되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직각삼각형에서 A2분의 2H라고 하면 되는 거니까 A2는 3 곱하기 2분의 루트 3인 거죠. 2분의 루트 3A다. 그 다음에 지금 내렸을 때 이 무게중심 얘는 얼마가 되는 거지? 이 하나의 중선 얘도 마찬가지로 정삼각형의 높이에 해당하는 거니까 똑같아요. 3 곱하기 2분의 루트 3인데 그게 요 B부터 E까지 전체 길이가 되는 거고 그 중에 몇 분의 몇이 해당하는 거야? 여기는 3분의 1이죠. 3분의 1 2대 1로 내분하는 점인 거니까 이 중에 세 조각 중에 한 조각에 해당한다 라고 해서 결국에는 지금 얘가 그냥 똑같이 각분이 되는 것이고 코사인 세타는 3분의 1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따가 정사면체의 성질들을 정리할 때 이 코사인 세타가 3분의 1이라는 거 결국에는 좀 암기를 좀 시킬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첫 번째가 1번 3분의 1이라는 걸 구했고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 봅시다. CG의 평면 BCD 위로의 정사형의 길이를 구하래. 이번엔 또 문제가 바뀐 것 같은데 CG는 자, 잘 보세요. 그림이 조금 복잡합니다. C부터 G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놈에 대한 이놈의 이 바닥 평면으로의 정사형을 구하라고 했어. 그러면 우리가 정사형을 구할 때 결국에는 이 원래 길이도 구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직선 또는 선분과 바닥 평면이 이루고 있는 각도 분석을 해야 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또다시 이 G라는 점에서 바닥을 향해서 수선의 발을 꽂아봐야 되겠지. 그러면 어디에 꽂힐까? 우리 바닥 평면, 바닥 이 정삼각형 한번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갖고 와서 그려볼게요. 이렇게 정삼각형을 한번 그려봤을 때 자 여기가 B였고 여기가 C였고 여기가 D였어. 근데 내가 지금 A, E에 대한 정사형이 요만큼이라는 걸 알고 있어. A, E에 대한 정사형이 지금 여기 무게중심 끊었을 때 요만큼이야. 그치? 그치? A, E에 대한 정사형이 요만큼이면 또 A, E의 3분의 1만큼에 해당하는 걸 그대로 내려왔을 때 결국에는 G에 대응하는 G에서 내린 수선의 발은 어디에 찍힐까? 지금 이 부분에서 다시 2대 1로 내분하는 지점이 여기에 찍힌다는 거죠. 여기에. 그래서 여기가 G 프라임이 된다는 것을 캐치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찾았네요.
이 CG에서 C는 어차피 지금 교점이니까 그대로 있을 거고요. G에서 내린 수선의 발은 결국엔 이 지점에 찍힌다라는 얘기인 거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사형이 요만큼입니다. 그치? 상상이 좀 될까요? C는 이미 교점인 거니까 얘는 그대로 있고 우리 G에 대응하는 수선의 발이 요만큼의 또다시 3분의 1 지점에 있는 지점이니까 이 CG'의 길이를 구하시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럼 마무리를 좀 해봅시다. 지금 요만큼의 길이가 한변의 길이가 3이라고 했으니까 얘도 지금 현재 90도인 상황인 거죠. 지금 2분의 3만큼이 될 거야. 요만큼의 길이가. 그 다음에 여기 여기 2라고 했을 때 이 G'부터 여기까지 이 조그만한 길이는 어떻게 하면 돼? 이 높이의 3분의 1에 또다시 3분의 1인 거니까 결국 높이의 9분의 1에 해당하는 거겠죠. 9분의 1. 그러면 이 G' 이만큼의 길이 얘는 높이가 2분의 루트 3 곱하기 한변의 길이 3에다가 여기다가 9분의 1만큼 한 거니까 얘는 6분의 루트 3이 된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지금 이 직각삼각형을 다시 한 번만 조그맣게 그려보면 이렇게 나온 상황에서 우리는 여기 밑에 길이가 2분의 3이고 이 조그만한 길이가 6분의 루트 3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서 마무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얘도 지금 제곱제곱이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니까 간단한 어떤 숫자의 비로 한번 좀 바꿔봅시다. 몇 배 하면 좀 좋을까? 6배? 6배 볼게요. 얘가 9라고 했을 때 얘가 루트 3에 해당하는 거니까 81 더하기 3에서 얘는 루트 84에 해당한다라는 얘기고 우리 6배 한 거 다시 원래대로 돌려야 되니까 6분의 루트 84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럼 얘는 뺀 거 빼시면 2루트 21, 3분의 루트 21이 정답이 되겠네요. 3분의 루트 21. 자, 그러면 바로 2번을 풀 때는 우리가 어떤 방법을 썼는지를 좀 생각해 볼게. 자, 다시 한번 왼쪽으로 돌아와서 우리 정사형 지금 문제를 풀고 있어. 정사형 문제를 풀고 있는데 결국에는 큰 틀이 이거야. 어떤 F가 있고 얘를 제가 원형이라고 불러볼게요. 원형. 그 다음에 F'이 이제 대응하는 정사형이라고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요놈과 요놈의 연결고리 같은 역할 이 세타가 지금 이면각 또는 직선과 평면이 이루고 있는 각이 되겠죠. 그치? 그럼 결국에는 얘와 얘가 관계로 하나의 관계식으로 엮여 있다는 거니까 우리 A 플러스 B 플러스 A 플러스 B는 C라는 거 다시 한 번만 좀 얘기하자. 너희들이 이런 관계식을 봤을 때 생각해야 되는 건 몇 가지 방향이냐? 항상 세 가지 방향이야.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 A, B를 알고 있을 때 C를 구할 수 있다. 지금 B, C를 할 때 A를 구할 수 있다. A, C를 할 때 B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향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거니까 우리는 정사형 문제가 나오면 결국 이 세 가지 정보 중에 너희들이 그 문제의 상황에 맞게 찾을 수 있는 거 분석하기 쉬운 걸로 두 가지를 찾아내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두 가지를 찾아내면 나머지 하나도 분석할 수가 있고 모든 분석을 마무리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지.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 뭐 이루고 있는 각을 또다시 분석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원형의 길이도 구할 수가 있었고 수선의 발 떨궈서 이 길이 구하는 것도 크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길이와 길이를 가지고 끝을 냈던 거고요. 이제 나는 문제에서 요구하진 않았지만 그럼 결국에는 CG와 바닥이 이루고 있는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이 얼마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것도 한번 배워보자. 여기 바닥과 이루고 있는 이 각을 내가 세타 다시라고 했을 때 이 코사인 세타 다시 얘는 뭐분의 뭐라고 하면 될까? 원형 분의 정사형. 원형 분의 정사형이라고 하면 되겠죠? 원형 분의 정사형. 여기 CG의 길이를 만약에 구했다 치면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CG의 길이 일단은 계산이 좀 있으니까 요거 분에 내가 방금 구해놨던 이 3분의 루트 21 정사형의 길이 얘 가지고 우리는 세타에 대한 분석을 확인할 수가 있겠지. 요런 거예요. 그럼 308번인데 308번도 한번
308번 말고 310번 가봅시다. 310번 한번 지금 시간 줄 테니까 좀 졸린 친구들 잠 좀 깨고 지금 오늘 윤호 또 그러네 오늘 시험 끝나가지고 그런 거야? 310번 한번 시도해보세요. 310번. 시간은 충분했던 것 같고 거기 310번에다가도 다시 한 번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지금 당황스러웠던 이유 뭐 잘 안 풀렸다면 지금 이 생각을 다시 한번 좀 해야 돼요. 교선과 평행, 수직인 성분으로 분석하는 것이 맞는 방법이겠지. 당연히 우리가 정상의 개념 자체에 평행하면 보존되고요, 수직이면 어떤 비율이 곱해진다라는 걸 배웠지만 이제 얘는
이 평면에 어떤 놓여있는 성분인데 지금 교선과 수직도 아니고 평행도 아니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기울어진 성분을 분석하는 게 굉장히 좀 까다롭다는 얘기인 거고, 내가 이 교선과 평행하게끔 한번 고선을 딱 그려볼게요. 그 다음에 이 교선과 수직인 방향으로 또다시 고선을 딱 그려보면 이게 90도인 거야. 지금 90도인 상황인데, 이런 상태로 지금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야. 그럼 여기서 얘가 지금 교선과 이루고 있는 각도를 알려준 거지. 얘가 몇 도라고 되어 있어? 여기 60도라고 나와 있네. 60도. 이 AB가 교선하고 이루고 있는 각도가 60도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피타고라스 정리 또는 삼각비에 의해서 여기 길이가 1이고요. 여기 길이가 루트 3이다라는 거를 구할 수가 있어요. 얘를 다이렉트로 분석하기가 힘들다라는 걸 느껴야 돼. 지금 교선과 수직도 아니고 평행도 아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지금 그냥 이 삼각형 자체의 정사형을 한번 분석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요 A에서부터 여기를 뭐 C라고 해볼까? 이 A에서부터 C까지에 대한 요놈에 대응하는 정사형 자체도 여기 C에서 수선의 발을 떨어뜨리면 여기 어딘가에 찍힐 거고, 그 다음에 이 BC도 마찬가지로 여기 어딘가에 대응하는 선으로 찍힐 거니까 우리 요놈에 대한 정사형 삼각형을 구한 건데, 지금 여기에서 이 각도 90도는 우리가 보존된다는 거 혹시 느낄 수 있을까 얘들아? 이전 때 했던 내용이지. 한 번만 이미지로 좀 보여줄게. 우리가 여기 봐봐. 한 번만 집중해봐. 이렇게 90도가 되어 있잖아. 그럼 얘를 그대로 기울이든 어떻게 하든 이 90도 관계는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미리 이것도 그냥 직관적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 정사형을 쓸 때 이 직각은 무조건 보존이 되는 겁니다. 앞쪽에서 사실 배웠던 개념이긴 해요. 직각은 직각으로 보존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양쪽에 앞뒤에 있는 게 우리 예각하고 둔각을 얘기해 볼 수가 있는 건데, 예각은 각의 크기는 바뀌어. 각의 크기는 이것도 조금 유치해 보일 수 있지만 너희들이 이걸 한번 보면 될 거예요. 이렇게 얘가 봐봐. 앞에서 보는 거야. 내가 기울여 볼게 얘를. 그래도 똑같이 예각으로 보이겠지? 하지만 너희들 눈에서 바라보는 그 예각의 크기는 바뀔 거란 얘기인 거고, 내가 정사형으로 만든다, 정사형을 만든다는 얘기는 어쨌든 얘를 회전 운동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돌려낸다는 얘기인 거니까 이 예각은 각의 크기는 바뀌기는 하지만 예각이라는 건 유지가 될 거고요. 둔각도 마찬가지로 각의 크기는 바뀌지만 둔각이라는 것 자체는 유지가 될 겁니다. 크기는 바뀌고 얘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것들은 그냥 배경 지식으로 좀 깔고 들어갈게. 그럼 내가 C의 정사형, B의 정사형, 즉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 밑에가 지금 C 프라임이 될 건데, 그럼 이제 길이를 좀 분석해 보자. 자, 우리는 이제 분석이 편해졌어. 이 길이는 교선에 대해서 평행 관계니까 내려갈 때 어떻게 내려가는 거야? 그대로 채워놔. 그대로. 여기 길이가 1로 내려가겠지? 그 다음에 얘 2는 다이렉트로 지금 분석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얘 루트 3이라는 게 교선의 수직인 관계인 거니까 이 루트 3에 대응하는 길이는 루트 3에다가 얼마를 곱하면서 축소가 일어나겠죠. 여기 써볼게요. 루트 3에다가 이 두 개의 평면이 이루고 있는 각에 대한 어떤 코사인 세타 값을 곱해준다. 근데 여기 두 평면이 이루고 있는 각, 이면각에 대한 정보가 30도라고 나오죠. 코사인 세타가 2분의 루트 3인 거니까 이 길이 자체는 우리가 2분의 3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직각이 보존된다라는 것까지 같이 염두를 하면서 우리가 찾고 있는 이 정사형의 길이는 1의 제곱에 4분의 9의 루트를 씌우면 되는 거니까 4분의 13의 루트를 씌운 결과 이제 2분의 루트 13이 되겠구나. 이렇게 마무리해주면 되겠죠. 자, 됐어요. 그래서 A 프라임, B 프라임의 길이도 분석할 수가 있고, 이제 이 문제를 경험을 해봤으니까 어쨌든 개념 공부를 하면서 너희들이 경험치를 쌓으면 내가 배웠던 개념이 이렇게 적용되는구나 라는 걸 공부를 하는 거잖아. 그럼 얘를 꼭 적어놔야 돼. 문제마다 뭔가 너희들이 얻어가는 교훈들이 하나씩 있을 거거든. 교선과 평행 또는 수직인 성분들 위주로 분석을 해나가야 된다. 우리가 기울어진 관계는 다이렉트로 분석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요거 자,
있어요. 우리 살짝 조금 더 재밌는 문제들로 한번 가볼게요. 뭐 가기 전에 우리 아주 쉬운 예정 하나만 조금만 더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당연한 개념인데 우리가 여기 평면이 이렇게 하나가 있어요. 생각 한번 해봐. 지금 우리는 그림자를 분석하고 있다. 그림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림자에 대한 상식까지도 다 동원을 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어떤 육면체가 있어요. 직육면체가. 그치? 근데 여기 위에다가 조그만한 직육면체를 하나 더 올려놓을게요.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이렇게 간단하게만 그려봅시다. 이렇게 올려져 있는 그림이 있어. 내가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아래쪽 평면에 수직인 방향으로 빛을 쐈을 때 너희들이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여기 아래쪽에 비춰지는 그림자에 이 위쪽에 조그만 놈은 반영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그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면 결국에는 내가 이 빛이 쬐어지는 방향에서 지금 여기에서 내가 아래쪽으로 이 빛과 나라는 방향으로 바라봤을 때 너희들 눈에 보이는 그 평면을 바라볼 건데 그 중에 가장 두꺼운 부분만을 관찰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결국에는 요 놈들의 길이 같은 것들은 더 넓은 폭에 의해서 묻히게 될 거고 얘가 비춰지는 그림자는 결국엔 이 가장 아래쪽의 면에 대해서 비춰지는 뭐 요런 그림이 만들어지겠죠. 생각할 수가 있겠지, 그렇지? 얘가 지금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세요. 그림자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 재밌는 거 한번 해볼게요. 300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자, 그거 한번 해볼까요? 일단 빌드업을 좀 하기 위해서 313번 문제 한번 봐볼게요. 313번 문제. 313번 문제. 이해 하나 해보고 밑에 또 다시 너희들이 스스로 한번 해볼 거야. 자, 313번 문제 이렇게 반구가 있어요. 반구.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떤 단면을 표현을 해놨죠. 지금 얘를 잘랐을 때 우리 굴을 어떤 식으로 잘라도 만들어지는 단면은 항상 뭐가 되지? 굴은 어떻게 잘라도 단면은 항상 원이 된다라는 거죠. 원이 겹쳐져서 만들어진 입체도인 거니까 얘는 지금 그림상 눈으로 봤을 때 뭐 타원처럼 보이긴 하지만 원이에요, 원. 그런 상태에서 얘 문제를 보시면은 반지름의 길이가 4짜리라고 나와 있고요. 이 길이가 우리가 4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놈을, 요 원을 바닥을 향해서 정사형을 만들어 봤을 때 지금 이렇게 빛을 쬐었을 때 비춰지는 그림자의 넓이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다시 이거 생각해야 된다. 이 과정들 속에서 이런 개념들이 녹아 들어가 있는 거고 결국에는 정사형 문제의 큰 접근 방법 자체는 이 세 개의 관계를 조금 분석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원형과 정사형 그리고 이루고 있는 각에 대한 분석을 하면 되겠는데 그러면 여기서 내가 알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은 이 각도를 줬어요. 지금 몇 도라고 줬어? 30도. 그러면 우리가 이면각에 대한 정보는 알고 있는 거죠. 그치? 그러고 나서 이 정사형이 어떻게 비춰질지 대략적으로 한번 그려본다면 요 정도의 어딘가에 대응하는 수선의 발이 있을 거고 요런 놈들도 다 대응하는 수선의 발이 있을 거니까 요런 정도의 느낌으로 그림자가 비춰질 것 같단 말이지. 근데 얘의 넓이를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은 다이렉트로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마땅하게. 그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족보가 있는 도형인 거잖아. 원이잖아. 그럼 얘는 원이니까 이놈의 반지름만 어떻게 구한다면 넓이를 구할 수가 있을 거고 그 넓이에다가 코사인 세타, 코사인 30도만 딱 곱해주면 알아서 이 도형의 정체가 뭔지 상관없이 결론적으로 얘가 타원이긴 한데 얘의 넓이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지. 관계에 집중을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목표 설정이 됐어요. 저 F와 F' 세타의 관계에 집중하면서 이 단면이 가지고 있는 반지름
요놈의 길이를 한번 분석을 해보자 이런 얘기인데 이 길이는 어떻게 분석하면 괜찮을 것 같나요? 저분이 이 구의 중심은 항상 구의 중심으로부터 구 위의 점까지는 전부 다 반지름의 길이로 똑같으니까 우리 이 길이 자체도 4라는 걸 얻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요 구의 중심에서 이 단면의 중심까지 이렇게 쐈을 때 얘가 몇 도 관계일까? 이 선과 이 선이 몇 도 관계일까? 직각, 왜 직각이야 이거? 합동되네, 그렇지? 합동되네. 그러니까 내가 이 중간중간에 이거 왜 직각일까 이런 것도 물어보는 것도 너희들 중학교 때부터 가져왔던 그 기하 실력을 좀 점검해보라는 얘기예요. 이게 왜 90도인지 이런 것들 자유자재로 얘기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 지름을 한번 딱 그려본다면 지름의 지금 중점이 되는 거고 지금 이 위쪽 삼각형하고 이 아래쪽 삼각형 그냥 평면 삼각형 두 개를 냈을 때 두 개가 합동이라는 거를 우리가 손쉽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뭐 이등변 삼각형이고 중점에 꽂은 거니까 이 각의 이등분선이자 수직 이등분선이 되겠죠. 그치? 그래서 여기 90도 관계인 거고요. 얘가 4이면 우리 4에다가 코사인 30도를 곱하면서 이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겠구나. 그럼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주황색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야? 2분의 루트 3 곱할 거니까 여기 2루트 3이 되겠구나. 따라서 분석이 끝났어요. 정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찾고 있는 원형의 넓이 S 얘는 2루트 3의 제곱의 파인 거니까 12파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사형의 넓이를 S 프라임이라고 했을 때 얘는 12파이라는 원형의 넓이에다가 이루고 있는 각 코사인 30도 얘를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정답이 6 루트 3 파이가 되겠구나. 계속 관계에 집중한다는 얘기인 거지. 그치? 이 관계에 집중할 줄 알아야 너희들이 이 상황에서 뭘 구해야 되는지 그 방향 설정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313번이었고요. 얘를 이제 잘 이해했다면 밑에 314번 한번 도전해 봅시다. 시간은 3분 정도 줄게. 조금 길게 한번 줘볼게. 생각을 좀 많이 하세요. 내가 모른다고 해도 포기하지 말고.
같이 지금 상황은 좀 비슷하게 그려놨어요. 원기둥이 있고요. 원기둥이 있고 바닥 평면이랑 이 원기둥의 옆면하고 이루고 있는 각이 30도다. 얘가 30도만큼 기울어져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랬을 때 요 빛을 쐈을 때 비춰지는 그림자 평면 알파 위로의 정상인 거니까 그 말 자체가 평면 알파에 대해서 수직인 방향으로 빛을 쐈을 때 비춰지는 그림자가 넓이가 얼마냐? 당연히 단면이니까요. 평면으로 비춰지는 거니까 넓이겠죠. 입체 도형이 있어도 비춰지는 그림자는 평면이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자, 그럼 그림자가 어떻게 비춰질까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키포인트는 방금 전에 내가 했던 그 내용이에요. 우리는 그림자를 다루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묻히는 부분이 어디인가를 좀 생각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요거 원도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보면, 자, 내가 원을 기울여 놨을 때 너희들이 비춰지는 그림자가 이제 타원이 될 겁니다. 우리가 여기 이 평행한 성분은 그대로 보존이 되고 이 수직인 성분은 찌부가 되면서 원이 눌리니까 타원의 형태로 비춰질 거지만 그건 일단 좀 제낀다고 해도 생각을 잘 해보자. 우리 결국엔 여기 지름이라는 건 원에다가 그릴 수 있는 현 중에 가장 긴 놈을 지름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이 지름에 대응하는 정사형도 마찬가지로 이 그림자에서 가장 긴 폭을 담당하고 있을 거야. 그렇죠? 그럼 얘를 기준으로 점점 폭이 줄어들 거고 얘를 기준으로 점점 또다시 폭이 줄어드는 그런 형태의 도형이 나올 건데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해볼게. 너희들이 지금 이 방향에서 그림을 그렸을 때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원이니까 대충 이렇게 여기 타원이 만들어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원기둥이고 빛을 쐈으니까 우리가 그 옆통이 그대로 내려오면서 직사각형 같은 게 만들어질 것이고 여기 뚜껑도 또다시 정사형이면은 이렇게 타원이 그려질 거고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분석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겠지. 근데 얘는 이런 모양이 당연히 나오지가 않죠.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봐도 그렇고 왜 그런 건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빛을 쏘면 자 여기서부터 이 중심까지 지금 여기에다가 요놈과 평행하게끔 내가 이렇게 지름을 하나 딱 그려볼게요. 그치? 그럼 우리가 빛을 딱 쏘면 여기에서 점점 이 옆통이 넓어지는데 이 넓어지다가 여기서부터 다시 좁아질 거란 말이지. 근데 좁아짐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이 원기둥에 옆면이 만들어내고 있는 이 옆에 폭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 폭 때문에 지금 이 중심 오른쪽 부분부터는 이 원기둥의 폭이 결국에는 이 중심보다 좁아진 이 부분을 상쇄를 좀 시키는 거죠. 얘가 결국에는 묻히게 될 거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려지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대한 거는 그대로 어떤 타원의 일부의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그러다가 이제 이 원만 놓고 봤다면 다시 폭이 줄어들면서 가겠지만 이 옆기둥 때문에 옆기둥에 의해서 걔가 묻히게 되고요. 여기서부터 이쪽 중심까지는 그냥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직사각형으로. 그런 상태에서 또다시 이쪽 중심을 지나는 지름 우측 부분은 다시 점점 폭이 줄어드는 부분이 지배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니까 여기서 또다시 어떤 타원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놈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지. 그리고 우리가 원기둥을 위에서 내려다본다, 비스듬하게 놓고 위에서 내려본다라고 상상을 해도 이런 정도의 그림이 나올 거다라는 거를 감각적으로도 좀 느낄 수가 있을 거야. 수학적으로 얘기해보면 이 폭이 아까 그 개념 우리 직육면체 위에 작은 직육면체가 있어도 결국엔 작은 직육면체는 그림자에 반영되지 않는다라는 개념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면서 그럼 우리 얘는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결국에 요놈의 원형이 이만큼이었어요. 이 밑넓이의 딱 반만큼에 해당하는 놈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오른쪽 그림자의 원형이 결국엔 이 위의 원에 딱 반만큼에 해당하는 놈이었지. 그리고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이 직사각형은 결국에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결정하는 거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 요거에 대응하는 길이가 뭘까? 요 가로 길이에 대응하는 길이가 중심부터 중심까지 8인 거죠.
이만큼이 된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요만큼이 그대로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요만큼 이게 뭐야? 교선. 내가 뭐 여기에 평면이 있다고 치면 교선의 평행인 성분이라고 바라봤을 때 얘는 그대로 내려올 것이고 이 폭은 그대로 내려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 길이 교선의 수직인 성분은 코사인 세타의 영향을 받으면서 축소되면서 내려오겠죠. 그럼 이제 마무리 계산을 좀 해볼게요. 자, 얘 원의 넓이가 지금 반지름이 뭐 2짜리라고 나와 있으니까 4파이의 반이니까 요거 2파이야, 2파이. 그럼 우리 2파이에다가 결국에 넓이니까요. 한쪽 성분이 코사인 세타의 영향을 받는다. 코사인 30도 이렇게 받을 거고 그게 두 개가 있네요. 두 개. 얘가 두 개가 있다. 그런 다음에 이 직사각형의 성분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요 길이는 우리가 4로 보존이 되면서 내려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 가로의 길이는 8에다가 코사인 30도를 곱하면서 내려올 거니까 그럼 우리가 4 곱하기 8 코사인 30도 얘를 그대로 더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32 코사인 30도다. 요거 계산을 해보면 2분의 루트 3인 거니까 2루트 3파이 더하기 계산인데 16루트 3? 어디 있죠? 16루트 3 더하기 미안해 이거 코사인 3도가 아니지. 이 이루고 있는 각이 얼마야? 지금 이 원이랑 얘랑 바닥이랑 이루고 있는 각이 몇 도야? 좀 잘못했죠? 이게 30도가 지금 이쪽 선이랑 이루고 있는 각인 거고 지금 여기랑 이루고 있는 각은 얘가 지금 이 옆선이랑 90도 관계에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이 원의 지름하고 바닥이 이루고 있는 각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우리 180도에서 30도, 90도 뺀 나머지 60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여기가 60도였죠. 소리. 그러면 이제 2분의 1이니까 2파이에다가 11루트 3. 상진이가 맞았네요. 근데 상진이 설명이 좀 잘못되긴 했는데 답이 맞았네. 어떻게 답이 맞을 수가 있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조금 이제 그림자에 대한 어떤 생각까지 갖추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였죠.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자, 오른쪽 페이지까지만 하고 우리 잠깐 쉬었다 갈 건데, 자, 재밌지? 정사야, 괜찮지 않아? 난 개인적으로 공간 도형이 내가 좀 귀찮을 뿐인데 공부하는 학생 입장에서 난 제일 재밌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체가 재미없나? 봅시다. 315페이지가 아니라 5번으로 갈 거예요. 317번 볼 겁니다. 우리 317번. 개념은 항상 기하는 개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사실 내가 여기에 정리한 게 이게 다야 거의. 이게 거의 모든 것들인데 문제를 통해서 너희들이 기하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실력을 계속 경험치를 토대로 쌓아가셔야 돼요. 317번 보시면 자, 얘는 AFM과 EFGH가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어요. 크기를 구하라고 했어. 그러면 우리가 또다시 관계에 집중합시다. 원형과 정사형의 이 관계를 내가 찾을 수 있으면 되는 거야. 항상 이게 원형이고요, 이게 정사형입니다 안 나와 있더라도 내가 얘를 원형으로 바라볼 수 있고 얘를 그에 대응하는 정사형으로 바라볼 수 있겠구나. 그런 식으로 관계를 너희들이 찾으셔도 되는 거죠. 그럼 이 관계와 이루고 있는 각은 하나의 관계식으로 엮여있다는 거니까 여기에서 코사인 세타를 구하라고 했는데 어떤 두 평면을 봤더니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야. 우리 지금 정사면체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정사면체가 아니지. 직육면체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 여기 A에 찍혀 있고요, 중점 M이 찍혀 있고, 그 다음에 F가 찍혀 있고, 우리는 지금 요 삼각형에 대한 평면을 분석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AFM과 EFGH가 어디야 지금? EFGH가 지금 바닥면이야, 바닥면. 그러니까 이 비스듬하게 생긴 이 삼각형을 포함하는 평면하고 이 바닥 평면하고 이루고 있는 이면각을 분석하는 얘기지. 그러면 우리가 정사형 개념을 배우기 전으로 돌아간다면 평면과 평면이 이루고 있는 각은 결국엔 뭘 찾아야 돼? 교선을 찾아야 돼. 근데 지금 이 삼각형하고
바닥에 평면에 놓여져 있는 이 직사각형하고 지금 다이렉트로 교선이 나와 있지를 않죠. 그럼 우리가 방법은 있어. 이 삼각형을 그대로 한 칸 내리는 거예요. 그대로 한 칸 내려가지고 요 놈을 이쪽으로 내리고요. 얘를 밑에 하나의 직육면체를 더 그린다면 얘가 이쪽으로 내려오고요. 얘를 그대로 밑으로 평이동해서 교선을 만들고 분석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정상이라는 개념을 배웠으니까 한번 이런 생각을 좀 해보자는 얘기지. 정상의 개념을 좀 이용하면 우리가 결국에는 바닥 표면에 내가 수직인 방향으로 그냥 빛을 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형과 정사형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관계를 찾자라는 얘기인데 근데 이 직육면체는 모든 관계들이 다 수직 아니면 평행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이놈에 대한 수선의 발 여기서 바닥을 향해 내린 수선의 발 찾는 게 너무 이지하죠. 그렇죠? 어디에요? 요놈 그대로 내려가는 것이 여기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요놈 수선의 발 내리면 어디로 갈까? 이 아래쪽 뒤쪽 선의 중점으로 가겠죠? 여기로 갈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이미 이 평면상에 놓여져 있으니까 수선의 발 그대로가 될 거죠. 그럼 나는 이렇게 이 세 개의 대응하는 수선의 발들끼리 연결을 했을 때 삼각형이 만들어질 것이고 이 삼각형과 노란색과 주황색은 원형과 정사형의 관계로 봐도 괜찮지.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을 좀 기억해야 돼요. 항상 빛을 쐈다 이런 말이 없어도 너희들이 수선의 발의 집합체를 그릴 수 있다면 걔를 원형에 대한 정사형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괜찮아? 생각이 열려 있어야 돼, 채원아. 여기 요 넓이 구하는 거 괜찮을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넓이. 원형하고 정사형을 관찰을 우리가 했어요. 이 원형의 넓이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있겠지. 당연히 있겠지. 이 길이들을 다 구하기가 쉬운 상태로 나와 있으니까 여기가 1이고 지금 나머지 길이 표현해보면 어디야? AB가 2단. 여기 가로의 길이가 여기가 2단. 이렇게 나와 있는 직육면체네. 가로가 2고요. 세로가 1이고 높이도 1이라고 나와 있네요. 가로, 세로, 높이가 2, 1, 1인 직육면체인 거니까요. 우리 밑에 삼각형 당연히 구할 수 있어. 자신감을 가져 얘들아. 너 직사각형에서 삼각형 구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지. 그럼 여기 구해보자. 주황색 삼각형은 길이가 어떻게 될까요? 이 길이 어떻게 보면 될까요? 일단 요거는 쉽지? 얘들아? 요거는 1하고 여기 반띵이라고 했으니까 요 반절만큼도 1인 거고 지금 90도 직각삼각형의 빗변이니까요. 여기 루트 2가 된다.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앞판의 대각선의 길이 마찬가지로 2구 1이니까 여기 앞쪽에 루트 5라는 것도 쉽게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나머지 하나의 요 길이는 이제 살짝 건너서 좀 구해야 되겠죠? 얘는 지금 이 가로지르는 대각선이라고 부를 수 있는 놈인 거니까 물론 대각선은 아니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얘가 이미 수선의 발이 내려가 있으니까요. 여기에서 요 삼각형을 우리는 분석하면 되겠구나. 지금 여기 각도가 90도가 되는 거겠죠. 자, 됐어. 따라오는 거지. 그럼 여기 길이가 1. 여기 길이가, 이 길이도 좀 구해줘야 되겠지만 루트 2네요. 1하고 1이고 루트 2. 여기 루트 2고요. 여기가 1이고요.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요 놈이 마지막으로 루트 3이다. 그러면 이거 요번 중간고사 때도 요 문제 나왔던 것 같은데 우리 사실상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 건데 이제 우리가 뭐 너희들 삼각함수 공부하고 있으니까 이제 넓이도 뭐 구할 수 있을 건데 사실 이 길이를 봤을 때 우리가 무슨 삼각형인지 좀 보이면 좋겠죠? 루트 2, 루트 3, 루트 5. 다 뭐가 느껴지죠? 그렇지. 어디가 직각이야? 내가 알파벳을 안 썼으니까 얘기 못했구나. 여기가 90도였다는 얘기야. 여기가. 이 기울어진 삼각형에 이쪽이 90도였다는 건 뭐 결과론적으로 좀 알 수가 있는 거죠. 루트 2, 루트 3. 그럼 여기 넓이 S라고 써볼게. 우리가 원형으로 바라보는 삼각형의 넓이는 루트 2 곱하기 루트 3 반으로 나눈 거니까 2분의 루트 6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놈에 대응하는 정사형으로 바라보는 놈의 넓이도 한번 구해보시면 얘는 더 간단할 것 같네요. 루트 2, 루트 2, 뭐 이등변 삼각형이니까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몇 도 관계인 거야? 90도지 여기도? 여기도 90도인 거지? 그리고 여기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네. 맞지? 90도가 보존된다.
그치? 직각은 보존돼요. 그럼 결국엔 이 밑에가 원래 90도인 걸 알고 있었으니까 우리 얘를 거꾸로 위로 올려도 90도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캐치할 수가 있었어요. 여기가 루트 2고 얘도 루트 2인 거니까 이 90도 관계 고정돼 있으니까요. 이거 곱하기 이걸로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2에다 반하는 거 1이 되겠다. 따라서 우리는 각을 궁금해하는 거니까 코사인 세타로 한번 써볼게요. 얘분의 얘가 코사인 세타인 겁니다. 여기에다 코사인 세타를 곱한 게 얘인 거니까요. 얘분의 얘, 즉 요 넓이 분의 요 넓이. 우리가 그냥 빗변분의 밑변 하듯이 이 빗 넓이분의 밑 넓이라고 그냥 생각해주면 조금 더 다이렉트로 갈 수 있겠지. 2분의 루트 6, 2분의 루트 6 분의 1인 거니까 루트 6분의 2 해서 뭐 유리화까지 하면 6분의 2 루트 6이니까요. 3분의 루트 6이 코사인 세타 값 구하라는 거 맞나요? 맞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될 겁니다. 괜찮지? 그럼 여기다가도 한 번만 좀 써놨으면 좋겠어. 우리 계속 내가 이 관계에 집중하자라고 했는데 물론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개념을 통해서 평행이동 한 다음에 교선을 만들고 분석할 수도 있어. 이 밑에 똑같은 직육면체를 한 칸 더 그리는 거죠. 이렇게 그려가지고 얘를 여기로 갖고 오고 얘를 여기로 갖고 온 다음에 교선 만들고 이 밑에 쪽에서 분석할 수도 있으나 그것보다 우리가 정사형이라는 개념을 배웠으니까 항상 정사형과 원형은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바라본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원형과 정사형 관계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스스로 설정할 수 있다는 거야. 스스로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만 문장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머릿속에다가 집어 넣어 놓으시면 어떤 상황이 돼도 이게 떠오르게 되겠지. 그죠? 그래서 317번 문제를 한번 해봤고 여기 이제 뒤쪽에 너희들이 318번 문제 한번 해보고 잠깐 쉬었다 하자. 318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